임산부석이 지금 임신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임신을 할 사람을 위한 자리도 아니에요. 현재 임신을 한 사람을 위한 자리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AI타임스 김희정 기자입니다. 요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휠체어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어디 없을까요? 관련해서 김동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화두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얘기는 계속 논의가 되어 왔죠. 사실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이 이동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인데 이거에 불편하면 삶이 참 힘들어질 수 있겠죠. 네, 요즘은 시위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교통약자 분들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었죠. 맞아요. 저도 그 기자 간담회 가려다가 지하철이 안 다니는 바람에 그때 미정 기자가 저 대신 갔었죠? 아, 네, 맞아요. 제가 갔었죠. 그때 제가 혹시 몰라서 1시간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빨리 잡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이 피곤하다는 게 아니었군요. 어쨌든 그 시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잖아요. 지하철 운행이 안 되니 출근길에 길이 막히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불만도 많이 나왔죠. 네, 인터넷에서는 악플도 굉장히 많이 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막상 불편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속으로 또 이렇게 욕도 좀 불편한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근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위가 저는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그런 몸부림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아무리 시설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의 인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우리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 계시면 노약자석 있는데 왜 내 앞에 서 있어? 이러면서 자는 척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보다 삶이 많이 팍팍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산부석도 마찬가지죠. 임산부석은 임산부를 위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딱하니 앉아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정말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저번에는 임산부가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걸 새치기를 딱 해서 임산부석에 앉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다 부끄럽네요. 그렇죠. 아니 임산부석이 지금 임신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임신을 할 사람을 위한 자리도 아니에요. 현재 임신을 한 사람을 위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하니 그렇게 새치기해서 앉고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죠. 정말 그럼 안 되죠. 그런데 임산부들을 위한 배지를 정부에서 보급을 해줬죠. 그런데 제가 제 친구들 얘기만 들어도 내가 이 배지를 차고 있으니 나에게 자리를 달라라고 당당히 요구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네. 민망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네. 조금씩만 양보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세상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AI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비전 AI 기술이 있습니다. 비전 AI 기술? 비전 AI 기술 그게 뭔가요? 비전이 어떤 의미인가요? 비전이 여러 뜻이 있죠. 시야나 시력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지력이나 환상을 뜻하기도 하죠. 오늘 이 직업 비전 있네? 기자는 직업 비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있어요. 뭐가 있나요? 마블의 완다 남편 비전. 비전, 네. 요 비전? 네네네. 그 친구 AI 잘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앤드류보다도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네, 그 네. 비전이 어떤 의미의 비전을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이 비전은 네. 예, 시야를 의미해요. 눈으로 보는 거죠. CCTV나 드론 카메라 등이 촬영한 영상 속 개체를 AI가 식별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 비전이었군요. 너무 신기한데 혹시 교통약자를 위한 AI 비전은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CCTV가 촬영한 영상에서 AI가 교통약자를 식별해 안내원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안내원은 해당 정보를 받아서 교통약자가 승하차 시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이 지하철을 이제 탑승하려고 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CCTV로 인식을 해서 이걸 안내원에게 알려주면 안내원이 승하차를 도와주는 그런 기술이군요. 네, 이 기술은 지금 일본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일본의 경우 AI가 안내원분께 알려주면 안내원은 그 해당 정보를 받아서 교통약자가 승하차 시 안전 발판을 설치해 주시기도 하시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또요? 네. 네. 그 교통약자 분들은 꼭 휠체어만 탔다고 해서 교통약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유형의 교통약자 분들도 계실 텐데. 아, 그렇죠. 이 기술은 휠체어를 타신 분뿐만이 아니라 흰 지팡이와 같은 보조 도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안내견과 함께 계신 분들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너무 신기한데 어디서 개발했나요? 사실 제가 이거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기술은 국내 AI 업체인 인텔리빅스가 개발했습니다. 아, 국내 업체요? 네, 그렇죠. 이 일본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에요. 특히 그 외산 기술을 도입하기 꺼려하는 그렇게 알려진 시장인데요. 인텔리빅스는 기술력으로 이 시장을 뚫어낸 회사입니다. 오, 그렇다면 이제 인텔리빅스가 비전 AI 기술로 유명하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인텔리빅스를 경영하고 계신 장정은 대표님은 개발자 출신이신데요. 컴퓨터 비전 분야를 잘 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인텔리빅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지능형 CCTV 인증을 첫 번째로 받은 회사인데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죠. 저도 저번에 취재를 해보니 산업 안전에 쓸 수 있는 비전 AI 기술도 내놨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 있는 카메라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김동원 기자님, 네. 네, 산업 안전에 대한 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네. 네,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제가 김동원 기자님 이제 모신 이유는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비전 AI 기술 소개하려고 모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교통약자를 위한 비전 AI 기술 만드는데 많이 힘든가요? 그렇죠. AI 기술이 보통 나오면 사람들은 신기하네, 쓸만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AI 기술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전 AI 기술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흰 지팡이를 든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텔리빅스 같은 경우는 이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거나 흰 지팡이를 드는 등의 모습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그 비전 AI 기술이 지하철 출퇴근길만 하더라도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이 중에서 교통약자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AI가 개 얼굴이나 고양이 얼굴을 구분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구분하기도 어렵겠죠. 그 관계자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흰 지팡이를 든 사람이랑 우리가 흔히 드는 투명 우산을 든 사람이랑 이런 걸 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저희 아까 그 예리한 질문 하나 더 드릴 건데 네. 저희가 아까 임산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비전 AI 기술이 임산부도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임산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눈으로 구분하기가 임산부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분과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죄송했던 일인데 버스를 타다가 그냥 엉뚱한 분한테 자리를 양보해드려서
저도 약간 난감하고 그분도 약간 난감하셨던 정말 그런 죄송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마침 AI는 더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람처럼 임산부 배지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배지가 가방에 가려지거나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인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래도 이제 비전 AI 기술과 카메라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임산부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일본에서 한국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인텔리빅스가 만든 교통약자를 위한 AI 기술을 이제 일본에 적용했다고 하는데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도 이제 비전 AI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이런 기술을 많이 도입을 했고요. 그런데 일본처럼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AI 기술을 완전히 도입한 거는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입이 힘든가요? 뭐 카메라가 부족한가요? 기술이 부족한가요? 사실 우리나라 지하철도 일본처럼 보안용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AI 기술력은 좋습니다. 그래서 도입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러한 비전 AI 기술이 이제 교통 이런 시설에 도입이 돼서 이제 교통 약자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도 해외 적용된 사례를 좀 참고해서 이런 정책도 좀 만들어주고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권 약자를 위한 AI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비전 AI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CCTV 영상을 AI가 분석해 교통약자를 정확히 차단해서 이런 안내원들이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돕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이 많이 더 보급돼서 좀 더 편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